요즘 정말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죠. 바로 천공입니다.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있는지, 그가 말하는 정법의 세계는 또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21년 대선 토론회였죠. 이때 나온 이 한마디 때문에 천공이라는 이름이 전 국민에게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을 기점으로 이전까지는 아는 사람만 알던 영적 스승에서 이제는 모두가 아는 이름이 된 거죠. 당연히 사람들의 궁금증도 엄청나게 커졌고요. 아니, 근데 이 숫자를 좀 보세요. 2억 3천만. 이게 뭐냐면요. 그의 유튜브 강의 누적 조회수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치적인 해프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미 어마어마한 디지털 영향력을 가진 현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까? 이제 그의 대중적인 모습 넘어 그 메시지의 핵심, 바로 정법이라는 게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정법은요, 어떤 종교가 아니라고 해요. 그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 자연의 법칙 같은 거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이 정법을 배우는 방식이 또 되게 특이해요. 막 책상에 앉아서 달달 외우고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듣고 이건 좀 와닿네? 하는 것만 일단 받아들이래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질량이라는 게 저절로 커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량은 생각의 깊이나 내공 같은 거겠죠. 그렇게 내공이 쌓이면 나중에 똑같은 강의를 다시 들었을 때 전에는 안 들렸던 게 들리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신기하죠? 자, 그러려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상식의 틀에 갇히지 말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상식을 일단 깨야만 비로소 자연의 진짜 원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법의 핵심 전제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지죠.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그의 철학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세계관, 일종의 우주론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가 하나 나와요. 바로 2012년 12월 21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시대가 둘로 나뉜다는 건데요. 그 이전은 선천시대. 이때는 우주가 계속 성장하고 인간은 지식을 쌓는 시대였답니다. 그런데 2012년을 기점으로 성장이 딱 멈추고 후천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진 시대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후천시대에 대한민국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됐다는 건데요. 비유가 재밌어요. 인류가 선천시대 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과 문화를 금이라고 한다면 그 금이 후천시대를 맞아서 점도 한 번도라는 그릇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겐 엄청난 사명이 생겼다는 도죠. 첫째, 인류의 모든 지식을 우리가 싹 흡수해서 소화해야 하고요. 둘째, 그걸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지도자가 되어서 이 정법의 원리로 전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주적인 시대 전환에 한국의 사명까지. 근데 이게 우리 개개인의 삶이랑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좀 더 우리 생활에 와닿는 이야기로 내려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복에 대한 개념부터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옛날, 그러니까 선천시대에는 저 사람은 턱이 두툼해서 복이 많아 이런 식으로 타고난 재물복, 관상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후천시대에는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 바로 사람복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들을 얻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다들 힘든 일 겪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만약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의 가르침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결국 과거 내 행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 환경 탓을 할 게 아니라 먼저 이게 내 부족함 때문이구나 하고 딱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바르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자연이 나를 돕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환경도 바뀐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지금 당신의 환경이, 그게 어떤 환경이든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뭘 배워야 하는지를 찾으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바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맞춤형 교보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가르침을 펼치는 천공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다시 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의 개인적인 삶이 지금의 이런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이에요. 그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33살에 신불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무려 17년 동안 정말 혹독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살이 되어서야 산에서 내려와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역술인 아니냐, 무속인 아니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는 절대 역술인이나 무속인이 아니다. 이렇게요. 그럼 뭐냐? 그는 스스로를 안내자라고 정의해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길을 잃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주고 스스로 답을 찾아서 성장하게끔 돕는 역할, 그게 바로 자기 역할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를 둘러싼 논란도 굉장히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 또 대통령 취임 후에 만났다는 이야기, 심지어 본인 이름 이천공이랑 의대 증원 2,000명이 관련 있다는 소문까지, 이런 세간의 의혹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천공,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새로운 시대를 예언하는 영적인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회 현상에 대해 쓴소리하는 평론가일까요? 어쩌면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과 요구가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의 메시지는 사실 유튜브라는 아주 현대적인 알고리즘을 타고 수억 명에게 퍼져나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대 지혜와도 같은 철학이 이 최첨단 디지털 미디어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걸까요? 그 판단은 결국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